자, 셀마 테라피틱스 이 종목 종가에 매수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캔들 나오면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돈 버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돈 버는 황금 차트.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의 비밀이 열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캔들에 대한 매수 캔들에 이어서 매수 캔들의 목표가 구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데일리 TV에서 대가될 투자 기법에서 최장 기출을 하면서 파동 이론을 널리 좀 알리면서 출연을 좀 했었습니다. 굉장히 시청률이 높게 나왔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오래전 일인데 한경 와우 TV에 알아야 본다에서 나왔던 그 전력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파동 이론의 어떤 선두주자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비밀, 그 다음에 세력이 쓰는 캔들, 그 다음에 세력이 쓰는 목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파동의 원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배웠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했었죠. 이 캔들의 모습을 옮기면은 옮기면은 왼쪽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요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현재 카드뉴스 쪽에 위쪽에 링크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그래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어떤 힘의 대결이죠. 큰 매수세와 큰 매도세가 충돌이 되면은 이 다양한 어떤 캔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아랫골이 다른다든가 윗골이 다른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봉, 음봉이 음양의 구조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패턴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오행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양오행의 세계가 이 캔들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모든 시세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파동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산물의 움직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제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쭉 뻗습니다. 이렇게 쭉 뻗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굽어집니다. 굽어져. 묵어서요. 굽어지다가 나중에 힘을 발휘하면은 이렇게 쭉 펴면서 올라가요. 태극 운동을 한다. 여기 처음에 이렇게 굳어졌잖아요. 그러죠? 굳어지다가 이걸 이제 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S자 운동, 태극 운동을 하구나. 그러면은 파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생명의 신비 하면서 태국 운동과 갑돌이와 을순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을 오행에서 갑을 말하는 목, 다시 말해서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은 파동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표준력, 처음에 하겠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백이 출발의 모습을 잡는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일봉이나 주봉이나 올봉이나 연봉, 이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이제 파동으로 보시면은 자 이거죠. 상승 조정이죠. 상승했던 것은 다시 원점으로 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상승을 확인해서 했지만은 다시 조정이 눌림목이 됐지 않았더니 원바닥이 왔습니다. 그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나는 것은 원바닥이 가기 전에 중심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터닝하는 자리, 여기가 이제 매수 급소가 된다. 1차에서는 바닥권이고, 자, 그러죠. 이게 탄생파동 N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파, 이제 2파, 여기가 3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층에 박스권을 처음으로 1층이죠. 이걸 탈출하는 순간 시세는 시작이 되는데 종고점 돌파를 했을 때는 늦어버리죠. 그래서 조정의 2파에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또 이것이 완성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 이걸 캔들로 옮기면은 자 위쪽에 이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윗꼬리 1, 아래 몸통 1, 1대1이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갭상승해서 상승하다 밀린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소폭 갭상승해서 아랫꼬리가 나오는 경우, 요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가에서 빠졌다가 상승해 주다가 조정을 보이는 경우, 이렇게 이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가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종가에 살짝 올려놓은 경우, 이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가에서 상승하다가 장 종료까지는 잘 중심이 맞췄다가 종가에 밀려버리는, 장이 안 좋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표시된 대로 이 아래 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점 시가죠. 시가 기준에서 전체 층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첫 번째는 이러고, 두 번째는 윗고 좀 애매한 것이 있다 하면은 윗꼬리의 대칭만큼 하단선에 이제 긋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층을 잡지 못했을 때는 이 갭상승 같은 경우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윗꼬리에 대칭이 되는 그 점이 하나의 모든 것의 출발의 근본된 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절선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샀는데 이제 손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격 출발은 바로 저항선을 했을 때가 본격적인 출발이 된 거고, 그럼 우리가 매수는 어떻게 됩니까? 층의 중심에서 위아래 방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목표가는 당연히 층의 종수배이기 때문에 1층, 2층, 층의 2층이 목표가, 또 3층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실제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닥에서 첫 번째는 뭐냐? 바닥에서 첫 상승을 알리는 캔들이다. 이거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뭐 이중 바닥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중 바닥에서 급락하고 이중 바닥에서 첫 번째 상승을 좀 해주죠.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일 지지받고 새롭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박스권 채널을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대시세 스퍼트의 단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첫 출발에 첫 차를 타고 첫 번째 타자에 신호가 있었구나, 놀라실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바닥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나는 강력한 저항에서 돌파해서 밀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평선을 돌파를 할 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층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21세라는 선의 새로운 층의 출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죠. 이평선과 가격의 층 돌파를 알리는 캔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와 가짜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는 뭐냐? 현재 시간의 변곡, 파동의 변곡죠. 큰 변곡죠. 오랫동안 하락을 하는 주가에서 나타나는 것의 변곡. 그래서 이제 시간 수 변곡을 알아야 되죠. 여기를 보면은 고점에 며칠입니까? 20일 동안 지루하게 하락했죠. 제가 주 단위, 월 단위에서 바뀐다겠죠. 이것이 나타나면 하락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배우셨죠. 방금 전에 22선 돌파 시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어쨌습니까? 한 달 전에 나타난 것이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네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 또는 21선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때 나타난 것이 진짜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타났다 해서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랫꼬리 눌림목이 봤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죠, 결국은. 그래서 층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성공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뭡니까? 또다시 상승사병 형태가 나타나죠.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실패하는 거죠. 최고점에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이게 만들었죠, 이렇게. 근데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사파의 층 하단선을 하게 되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승이 실패된 경우,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실패된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간다는 뜻은 아니죠.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고점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 명확한 기준이 존재를 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사파형 범용 캔들의 층 상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층 상단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캔들을 보면은 돌파를 했지만은 안착을 하죠. 깨지 않았죠. 종가상 지지를 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는 어쨌습니까? 다음 상승이 되기까지 하나의 그 기준선이 됩니다. 지지선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죠. 1단층, 그 다음에 2단층에서 계속 움직이지만은 1단층까지 내려오진 않죠. 바로 하나의 이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봉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게 되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알겠지만은 이게 층이죠. 결국은 2단까지 올랐어요. 목표가가 자동이 나왔네요. 1단, 2단. 그리고 다시 추세 이탈이 되더라도 요거를 지지를 해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째요? 새로운 시작이죠.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작. 요거는 이제 5일 동안 조정을 보였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캔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캔들이 났을 때 진짜냐 가짜냐. 첫 번째가 그거고, 그러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캔들을 기준으로 단기 매매도 되고 하나의 지지선과 저항선이 분명히 나눠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추세 이탈이나 여부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리딩을 할 때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목표가 부분이죠.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 또 실제 현재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실제 일어난 경우 또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받느냐, 실제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로방에서 그 리딩을 했던 그 내용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전체 보면은 셀마피틱스가 상한가를 실현했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딩을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그 장중에 매수했죠. 매수가는 현 가격대이고 손절가는 6,500원, 목표가는 7,500원입니다. 여기 있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전날 장 종가 무렵에 오전 10시죠. 오전에 10시에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날렸고요. 당연히 매수를 좀 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오후 자 1시 20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테라피틱스가 지속 상승세입니다. 그러죠. 매수가 대비 5%면은 일단 절반 매도고 나머지는 종가나 다음날 판단입니다. 근데 그날 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판단을 했죠.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바로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죠. 갭상승이 일어나서 바로 아래꼬리 달고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한가입니다. 장중에 절반 매도하신 분, 그러니까 갭상승이 이미 목표가 도달했어요. 하고 절반 했고 나머지는 오늘 상한가에 매도하기 바랍니다. 그러죠. 혹여 가져가실 분들은 그 다음날 30분 이내에 다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결과에 대해서 차트로 정확하게, 자, 여기가 요걸 보신 것이 차트입니다. 그 당시에 테라피틱스. 자, 보시면은 5일이 하나의 시간의 마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 캔들이 뭐냐면 상승사바에서 절반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자꾸 매물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밀려버렸죠. 밀린 것이 5일째입니다. 마지막에 현재 4일, 5일째 전날 이렇게 딱 종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일 하나로 합치면은 상승사바 형태가 되고 살짝 그 종가에 올려놓은 거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파동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갭상승으로 날아갔죠. 그러면은 자,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2단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2단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목표가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이제 매도를 하라겠던 거고, 그 다음날 아침 오전 9시 반 이전에 매도하라겠죠. 자, 그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분봉의 차트의 모습인데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아침이죠. 아침 시가의 고가를 보고 급락하고 이렇게 보이다가
보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9시 반, 10시에 대자 급락이 됐죠. 소름 돋는 어떤 그런 거, 어떤 리딩인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딩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의 차트는 다시 한번 중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추세는 끝나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목표가를 구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상승 삽병형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층하단, 상단, 고점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2단 상승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가입해서 리딩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력이 쓰는 캔들 이론의 방법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중 단타는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단기는 2개에서 3개만 가지고 합니다. 일주일 코스로 하고, 중기는 그것도 한 2개에서 3개, 2, 3개월 끌고 갈 수 있는 거 2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전문가 W 임상현의 방에 오셔서 리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해뜰 날 온다니까.